미드라든지 리얼 라이프에서 아메리칸들이 쓰는 표현이 얻어 걸릴 확률이 높은 책 여러분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이만큼 빈도수가 높은 책은 유일하다고 저는 보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드라마에서 이 표현을 마주하는 것과 이런 책에서 마주했을 때 느낌이라는 게 달라요. 이 드라마에서 한 번 더 맞닥뜨리게 되면 완전히 내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말 들어갑니다. 여기서 화면 끄신 분들은 손해. 자막을 켜고 보느냐 안 켜고 보느냐의 문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기게. 왜냐? 또 에피소드 1의 절반도 안 보고 덮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 미드로 영어 공부하는 게 잘 되나요? 이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미드로 영어 공부하는 게 좀 재밌고 흥미롭고 이렇게 되느냐, 이걸 한번 질문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단 사운드도 안 들리고 대사에 대한 이해도 잘 안 되니까 2, 3분을 넘기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이 참아봤자 5분, 10분인 것 같고 꺼버리게 된다. 이 문제가 생기고,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pick one that interests you 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흥미를 돋굴 만한 미드나 그런 주제와 소재를 다룬 내용을 고르는 작업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하게 해준 다음에 보는 게 중요해요. 무조건 내가 땡기는 얘기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정서에 맞는 걸 고르는데 5달이 걸려도 좋습니다. 사전에 조사를 좀 많이 해서 과연 이러한 주제가 내 결에 맞는지를 철저하게 좀 파악하고 덤비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또 에피소드 1의 절반도 안 보고 덮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무조건 내가 땡기는 이야기. 그러니까 소리가 좀 덜 들리고 내용 이해가 덜 되더라도 그 스토리 자체의 전체 줄기가 흥미로우면 끝까지 보더라. 이게 이제 저의 수십 년간 관찰한 결론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왜 우리가 입에 거품을 물고 이런 책을 소개하고 하느냐. 김재우의 기초 영어 회화 100이 됐건 아니면 그냥 영어 회화 100이 됐건 구동사 100이 됐건 미드라든지 리얼 라이프에서 아메리칸들이 쓰는 표현이 얻어 걸릴 확률이 높은 책 여러분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이만큼 빈도수가 높은 책은 유일하다고 저는 보는데, 우선 이런 거를 씹어 먹어야 된다. 씹어 먹는다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느냐, I had a rough week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주 정신없었다 이번 한 주. 이러면 이 rough에 대해서 여러분 거친이란 뜻만 알고 미드를 보는 것이 과연 시간 대비 투자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미리 rough라는 것이 사람이 꼴이 좀 우습다에서부터 정신없는 한 주가라고 할 때 I had a rough week, 이런 rough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황에서 드라마를 소비하는 것이 더 좋습니까? 이건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I had a rough week가 어떤 드라마를 딱 봤는데 거기서 딱 나오면 적어도 그 표현만큼은 자 있게 되거든요. 영어적인 펀더멘탈이 좀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보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좀 기초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미드를 볼 때 중요한 게 총 에피소드가 너무 많은 것은 좋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에피소드가 30개가 되고 계속 그 후속편이 나오고 이런 것은 사람 질리게 만들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한 편당 길이도 30분 미만인 것이 전 좋다고 봅니다. 이건 다 누구의 얘기냐? 저의 얘기예요. 뭔가 좀 정서에도 안 맞고 이래서 미드에 재미를 붙이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던 사람으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말 들어갑니다. 여기서 화면 끄신 분들은 손해. 자막을 켜고 보느냐 안 켜고 보느냐의 문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기게. 왜냐? 켜느냐 안 켜느냐에 따라서 시청 지속하느냐 끝내느냐의 갈림길이 여기서 갈리기 때문입니다. 미드가 1, 20%밖에 안 들리는 분은 백날 사운드를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켜놓고 보셔야 돼요. 근데 그래도 영어 인풋도 좀 하고 이런 책을 통해서 그래도 나름의 좋은 표현이나 단어 이런 것들이 많이 몸속에 들어와 있다는 사람들은 영어 자막을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나는 소리는 잘 안 들리는데 영어 자막을 보면 해석은 좀 빨리 된다 이런 분 있죠. 그런 사람은 무조건 영어 자막을 보시면 됩니다. 그걸 반복적으로 계속 오랜 시간 하다 보면은 나중에 영어 자막을 꺼도 훨씬 많이 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어떤 미드를 요즘 즐겨보고 이런 게 제 스타일이 좀 맞느냐 하면은 A Man on the Inside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스파이가 된 남자라는 드라마인데, 제가 강추드리는 것이 총 8화로 이루어져 있고 한 편의 길이가 다 30분 미만이에요. 따라서 끝까지 볼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이 테드 댄슨이라는 분이 이 주인공을 맡고 계신데, 이분이 이제 원래 건축 쪽 교수였다가
은퇴를 하셨는데 무료한 일상을 살다가 딸이 이제 아빠 뭐라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우연히 광고를 보고 일종의 그 사설 탐정 사무소에서 그 주인공인 테드 댄슨을 고용하는, 그래서 실버타운에 들어가서 그 범인을 찾아내는 그런 일화를 그린 건데, 이제 얘가 왜 그래도 좀 괜찮냐 하면 나이가 들면서 사람의 말의 속도가 좀 느려진다는 거 여러분 느끼셨어요? 연령이 높아지면 10대 청소년만큼 말이 빠르지 않습니다. 빨랐던 10대 청소년도 나이가 들면 좀 느려져요. 그럼 여기도 말의 속도가 좀 늦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러한 별것 아닌 것 같은 것들이 미드 시청을 지속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에 굉장히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미치기 때문에 제가 길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잘 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스파이가 된 남자 6화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공부했을 때 뭔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효과를 발휘한다라는 표현들을 몇 가지 공유해 볼게요. heads up이라는 말이 나와요. heads up. heads up이라는 게 여기 기초영어 회화에 나오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드라마에서 이 표현을 마주하는 것과 이런 책에서 마주했을 때 느낌이라는 게 달라요. 그러면 완전히 이제 여러분이 학습을 통한 것이 이 드라마에서 한 번 더 맞닥뜨리게 되면 완전히 내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내가 살게 할 때 그냥 문장으로도 안 하고 my treat라고 하는 대사가 나와요. 내가 살게. 그 다음에 speaking of which 이런 표현은 너무나 여러분 영어 독립에서 많이 소개했습니다. 그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것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문장이 길지 않은 이런 것을 여러분 집중을 해서 내 걸로 만들 필요가 있다. 또 한번 보세요. 역시 계속 6화에서 지금 공부했던 게 쏟아지고 있는데, 역시 주인공이 어떤 전화 통화를 하면서 탐정 사무소의 그 사장이 전화 온 걸 받고 지금 그쪽으로 내가 넘어갈게요. 이런 대사가 I will head over there right now. head over 이런 대사가 나왔어요. 그럼 head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어느 방향으로 가다라고 할 때는 head를 굉장히 많이 쓴다고 그랬는데, 역시 미드에서 이걸 보게 되죠.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해석이 아리까리한 것보다 이런 심플하고 직관적인 것을 레거로 만드는 그러한 애티튜드, 미드를 볼 때는 그런 애티튜드를 해줘야 미드 학습을 지속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청취력 시험을 listening comprehension이라고 하는 겁니다. comprehend라는 것은 사운드를 듣고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그 내용까지 이해하려면 자막의 도움을 빌어서라도 좋은 인풋을 많이 하고 그걸 꼭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면서 미드 몇 편을 우리가 마스터를 할 필요가 있다. 오케이?